네, 변화는 빠르고 수익의 기회는 짧습니다. 오늘도 시장의 한가운데에서 수익의 방아쇠를 당기는 레드트리거, 저는 트리거 에이전트 이윤지입니다. 11월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사실 이번 주에도 좀 극심한 변동성이 예고됐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시장의 막판에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엔비디아발 충격으로 인해서 시장의 낙폭이 상당했습니다. 오늘 장 초반과 장 후반의 분위기가 이렇게 달랐던 건 지난주 금요일에 충격파가 워낙 셌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반등이 나왔지만 반도체 종목들의 변동성으로 인해서 결국 시장은 약세로 돌아선 채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5천에 대한 기대감까지 안고 있었던 우리 국내 증시였는데 연말 랠리는 사라지게 된 건지 이런 희망마저 놓게 되는 시장이었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긍정적인 뷰도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AI 버블론이 나오더라도 투자는 해야 된다라는 증권사들의 입장이 강력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들이 주목을 받았는가? 첫 번째 수익의 방아쇠부터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일단은 변동성이 많았지만 그래도 오늘 강했던 쪽은 반도체 쪽에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엔비디아 AI 칩 H200이 중국의 판매가 다시금 될 수 있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일정 부분 반등이 나왔는데요. 이슈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중수출 기대감에 일단은 오늘 반도체 종목들 출발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 국내 증시의 특성 자체가 반도체 종목들에 의지하는 경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 투톱이 음봉 전환으로 결국 거래를 마치게 되면서 우리 시장도 약세로 돌아섰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여전히 반도체를 향한 긍정적인 시그널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루빈이 내년 하반기면 출시될 것이다. 그리고 마이크론이 소캠2를 곧 있으면 공개하겠다. 삼성과 SK하이닉스도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루빈에 이 소캠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기사들까지 전달이 되고 있죠. 그리고 AI 버블론이 이어지고 있지만 반도체 종목들 조정이 나오더라도 여전히 사야 된다라는 증권가들의 입장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환율이 고공행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도 반도체가 유일한 희망처다라는 이야기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은 건가? 이 시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익의 방아쇠 살펴주시죠. 네, 두 번째로는 전쟁 종식 테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평화 프레임워크를 공동으로 성명하는 것에 진전이 있었다라는 내용으로 인해서 오늘 사실상 가장 강력했던 테마는 이 전쟁 종식 테마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데모 같은 종목은 상한가로 거래를 마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게 된다면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섹터가 있죠. 방산 종목들입니다. 오늘 시장이 전체적으로 약하긴 했습니다만 방산 종목들 실적이 탄탄해도 불구하고 출렁거리는 모습이 확인이 됐었는데요. 이제 정말 종식이 되는 건가 이런 기대감을 갖고 지금 데모 상한가 방산 종목들의 출렁거림에 대해서도 이야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수익의 방아쇠 살펴보시죠. 네, 세 번째로는 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약보합에서 거래를 마쳤고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 넘게 하락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는데요. 지금 바이오 종목들의 충격파가 상당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이슈 중에 가장 강력했었던 이슈는 이 합병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죠. 결과적으로 오늘 다시금 재상장을 하게 됐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에피스홀딩스가 동반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분할 전 대비 71%의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꼽고 있고요. 목표가는 209만 원까지 상단이 제시가 됐습니다. 바이오 섹터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투심이 약한 가운데 또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15%의 급락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시장에서 뉴스가 나오진 않았지만 악재, 루머가 있었습니다. 이런 루머에 어쩔 수 없이 펩트론 15% 급락을 하게 됐는데요. 이 급락을 하게 된 펩트론은 어떻게 살펴봐야 되는 건가?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바라보면서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건가?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수익의 방아쇠 살펴봤습니다. 잠시 뒤에 트리거 헌터님의 입장들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까지 저희가 꼼꼼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화무쌍한 시장에서 시장 전략 매일매일 받고 싶은 분들
모든 분들을 위해서 교육방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를 딱 갖다 대시면요. 링크를 타고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시장 전략 챙겨가시고 추천 종목 상담까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전화 상담도 열려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네, 수익의 단결화 레드 트리거, 저는 트리거 에이전트 이윤지고요. 오늘 이 시간에도 박정식 트리거 헌터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헌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합니다. 오늘 장 초반과 마지막의 분위기가 달라졌던 게 투톱이 좀 약했고 반도체 종목들 전반적으로 힘이 달리는 모습이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네, 아직까지 일단 그 금리 동결에 대한 어떤 그런 우려감이 조금 완화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연준 의원들이 이제 금리 동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자꾸 언급을 하고 있고 지난 그 FOMC 그 성명서를 통해서 이제 나왔던 자료에 따르면 일단 그때 금리 동결 쪽으로 좀 많이 기울어졌다라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동안 증시가 쉽게 나아가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원래 외국인 순매수령만 강하게 유입됐다면 증시가 좀 일정 부분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존재했는데 역시나 살짝 들어오는 척 하다가 그대로 순매도로 빠져나간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까지는 조금 이제 지지부진한 그런 장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언급드렸다시피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일단 3,780선 정도 자리까지 추가적인 조정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언급을 드렸었고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단 849선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고 조금 더 빠지면 830선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라고 이제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에 맞춰서 지금 조정을 살짝 받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3,650선 그리고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830선 정도 선에서는 강하게 지지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관의 순매수력이 조금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러한 기조, 이거 일자별 추이를 보더라도 기관은 지금 4영업일 연속 순매수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으로 보았을 때 외국인 순매수력만 유입된다면 증시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12월 FOMC가 12월 9일 정도부터 이제 진행을 해서 10날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까지는 조금 다소 이제 지지부진한 장세가 좀 이어질 것으로 저는 이번 주죠. 이번 주까지는 좀 지지부진한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만
다소 조금 안 좋게 보는데 문제는 그렇게 크게 빠지진 않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 좀 많이 내려왔잖아요, 최근.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 특히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수급이 좀 어느 정도 유입되고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이제 서서히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를 통해서 내년도 시세를 조금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당연히 또 연말 배당 기대감도 일정 부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실적 좋은 반도체주들을 한번 담아보자 이렇게 언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FOMC가 끝나야 이 시장의 변동성도 어느 정도는 잡힐 듯 보인다라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느 정도 박스권 장세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짚어주신 바 있는데요. 이렇게 시장 전략에 대해서 꼼꼼하게 한번 체크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교육방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를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가 뜹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교육방으로 접속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 전략, 추천 종목도 챙겨가 보시고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까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받을 수 있는 방법 또 한 가지의 방법이 있죠. 02-2128-8566번으로 전화를 주셔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어둘 테니까요. 많은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익의 방아쇠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역시나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챙겨봐야겠죠. 주말 사이에 있었던 이슈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 H200 칩이 중국으로 다시 수출길이 열릴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일정 부분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쉬웠던 게 음봉 전환된 종목들이 워낙 많았고 장 초반에 급등을 유지하지 못했는데요.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도 약간 이제 순환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외국인과 기관이 지속적으로 이제 매도하는 종목이 있는 반면 지금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꾹 들고 있는 종목들도 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의 어떤 그런 가격 흐름의 편차가 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외국인과 기관이 꾹 들고 있는 것들은 시장의 반등이 나오면 그 반등력도 좀 강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이제 저점 매수에 나서면 좋다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일단 삼성전자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제가 이제 95,000원대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저점 매수에 나설 수 있다라고 이제 언급을 드렸었고 혹여 이제 이탈된다면 89,000원 정도 때부터 분할로 한번 들어가 보자라고 이제 언급을 드렸는데 이 95,000원짜리가 쉽게 깨지지가 않아요. 네. 은연중에 지금 이 자리를 좀 강력하게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95,000원부터 89,000원 정도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분할로 한번 잘 모아가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언급되었다시피 외국인의 누적 순매수량이 그렇게 크게 꺾이지는 않고 있고 또 기관까지도 다시 재차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SK하이닉스보다는 이제 강한 흐름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SK하이닉스 지금 말 나온 김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아직까지도 외국인의 매도량이 지금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기관이 매수를 해주면서 일정 부분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외국인이 지금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탄력성이 좀 괜찮게 흘러가고 조정을 받더라도 삼성전자가 조금 덜 조정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둘 중 하나 뭘 노릴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 이렇게 노리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종목 말고도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좀 긍정적으로 좀 접근하는 종목들이 많아요. 조정 국면에 조금 조정을 좀 덜 받은 종목들. 하나 멀티리얼즈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좀 증시 조정력에 영향을 좀 덜 받으면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종목들을 여러분 이제 후발로 한번 노려볼 만할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ISC. 자, 이런 종목도 이제 오늘 같은 날 또 9% 상승력이 나타나면서 전혀 눌리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노려야 된다. 또 이제 하나마이크론. 자, 요 하나마이크론도 오늘 조금 이제 상승력이 나온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직도 이제 추세가 그렇게 많이 꺾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요 60선 자리만 좀 잘 지지받는다면 또 추가적인 상승력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좀 크게 꺾이지 않는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노려보신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따가 탑픽 시간에 제가 반도체 종목 2개 또 골라왔습니다. 그래서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현재는 투톱 종목 중에서 탄력이 붙어있는 쪽 삼성전자다라는 확신을 주셨고요. 지금 반도체 종목들 내에서 2가지 종목, 탑픽 종목으로 또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니까 이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 막판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전략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크를 원한다라는 분들은 하단에 보이는 교육방으로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를 QR코드 딱 계시면 링크를 타고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시장 전략도 한번 챙겨가 보시고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도 꼼꼼하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종목 진단 받을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방법 02-2128-8566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유튜브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수익의 방아쇠를 한번 넘겨보죠. 전쟁 종식 테마에 대해서 이야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데모가 일단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고요. 전반적으로 우크라이나 이 재건과 관련된 종목들은 수혜주가 확실히 언급이 된 것 같은데 반면에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는 게 방산 종목들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이 2가지의 섹터를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좀 단기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특히 최근에 이 증시 조정 기간에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은 지금 한 3영업일 이상 상승력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또 이런 종전이 또 되려다가 또 안 될 가능성도 그쵸, 기대감으로 반영되는 거죠. 될 수도 있고 또 이런 이제 한 3영업일 이상 좀 상승력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또 따라잡았을 경우 만약에 안 좋은 이슈가 나오면 또 그대로 또 손실권으로 물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분들만 좀 이제 단기적으로 좀 접근해 볼 만한 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그 중에 하나 왜 우리가 옛날에 그 태양광 관련 이슈를 다뤘을 때 제가 언급을 드린 다스코 이 도로 안전 시설물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다스코를 제가 그때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게 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까지 엮이면서 오늘 상승력이 추가로 한 14%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다스코 그때 제가 요 눌렸을 때 한 대략 한 2,800원 정도 구간에 언급을 드렸는데 오늘 고점으로 3,700원 정도까지 올라가면서 좋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아직까지는 좀 시세가 살아 있으니까 조금 더 홀딩 관점 유지해 가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로 하나 더 볼 수 있는 게 제가 재건 테마 나올 때마다 언급드리는 게 현대 에버다임이거든요. 현대 에버다임도 지금 수급이 좀 잘 붙은 그런 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장대 양봉격에 지금 거래량도 강력하게 붙었기 때문에 시세만 크게 밀리지 않는다면 즉 시세가 한 8,300원 밑으로 밀리지 않는다면 더 나올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8,300원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만 조금 더 상승력을 좀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방산 관련 종목들은 역시 이제 종전 이야기가 나오니까 좀 더 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지난 10월에 우리 이제 방송 막 했을 때 그때 방산 테마 많이 다뤘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언급드린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올라오면 100만 원 정도 선에서는 한번 터셔라, 매도하셔라 라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 진짜 100만 원 정도 자리까지 반등이 나왔다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다시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확한 지금 가격 전략을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허투루 들으시면 안 되고 진짜 꼭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될 걸로 일단 보여지고 있고 그때 제가 이제 언급을 드린 게 이 방산 테마 특히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 매물이 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강력한 추가 상승력을 보이기보다는 좀 일정 부분 눌릴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도 수급이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이 살짝 건드렸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근데 아직까지 수급이 조금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조정 국면을 거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상승이 나와서 마찬가지로 일정 부분 기술적 반등력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번과 마찬가지로 이번 기술적 반등력도 그렇게 길게 이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혹여 잘 반등이 나오면 88만 원에서 93만 원 정도 선에는 또 이번에 또 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는 이런 이제 특히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이렇게 이미 많이 상승이 나온 방산 테마는 슬슬 이제 정리하는 그런 구간으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달라요. 좀 이제 강력하게 조정을 받긴 했어요. 이번에 같이 맞물리면서. 근데
외국이죠. 외국인이 지금 다시 또 이제 매수력을 또 강력하게 좀 끌어올리는, 단기적으로 네. 좀 매수력을 끌어올리는 그런 측면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3영업일 연속 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적 반등력을 살짝 기대를 해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현재 시점에서는 많이는 못 누리지만 19만 원 정도, 20만 원 정도 선까지는 또 기술적 반등력을 노려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요 정도 한번 반등력을 바라보시면서 이제 슬슬 정리하는 수순으로 여러분들이 끌고 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정말 종식이 될 것인가, 이 부분 자체가 우리가 함부로 예측할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조언을 해주셨고요. 지금 방산 종목들 안 그래도 추세가 약간 꺾여 있는 상황 속에서 일정 부분의 반등은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이슈 자체가 투심을 더 억누르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종목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서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변화무쌍한 이런 어지러운 시장 속에서 궁금하신 부분 해결을 원하신다면 교육방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를 갖다 대시면요, 링크 하나가 뜹니다. 그 링크를 타고 교육방으로 접속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 전략, 추천 종목 챙겨가시고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까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02-2128-8566번 열어두겠고요. 유튜브 채팅창도 늘 열려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저희 수익의 방아쇠 당겨보도록 할 텐데, 바이오 섹터입니다. 오늘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 예피스 홀딩스가 동반 약세를 보였는데 증권가 전망이 너무 좋아서 오히려 이 타이밍에는 사야 될까라는 생각도 드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종목 상담도 올려주신 분이 있는데 펩트론이 오늘 일정 부분 좀 루머가 있어서 충격이 상당했습니다. 네. 15% 넘게 좀 급락을 보였죠. 이게 일라일리와의 계약 이슈가 얼마 막바지 들어섰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최근 주가 흐름 상태가 상당히 좋았었는데 이렇게 급락을 보이다 보니까 경계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펩트론 지금 화면에 띄워주셨기 때문에 오늘 상담 주신 분 상담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면서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펩트론 한번 챙겨보도록 할게요. 민혜인님께서 평단가가 36만 원, 15%, 오늘만 17% 폭락 중입니다.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라는 상담 주셨는데 이 부분부터 한번 다뤄주시죠. 네. 펩트론은 이제 제가 이제 그 앵커님이 또 이렇게 딱 골라주셔가지고 보니까 지난 이제 2024년부터 다양한 좀 루머에 시달리면서 네. 주가가 하락했던 이제 이력이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오늘 좀 급락이 나왔을 때도 이런 이제 루머가 또 다시 한번 이제 SNS를 뜨겁게 달구는 그런 이제 흐름이 나왔습니다. 근데 루머이기보다는 일단 지금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조금 이제 터는 흐름이 오늘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강력하게 차익 실현에 좀 들어가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펩트론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좀 매우 감소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이제 여러 가지 주사 제형에 대한 어떤 일라이 릴리와 같은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계약 관련된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 이미 이제 주가에는 충분히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매출과 그리고 이제 실적이 전혀 잡히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순자산 가치는 한 1,400억 정도짜리가 시가총액이 한 7조, 8조, 10조 요 정도 형성되면은 거의 이제 고점이에요. 네. 따지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좀 적극적으로 차익 실현에 나서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하락이 이거 단기적인 거 아니야?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오늘 턴 그 기조로 보았을 때 더 털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더 매도를 할 가능성이 존재해요. 그래서 적당히 조금 일정 부분 기술적인 반등력이 나타난다면 이제 펩트론을 보유하신 분들은 슬슬 이제 정리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술적 반등력은 일단 33만 원 정도 선까지는 나올 걸로 보여져요. 급격하게 빠졌기 때문에 일정 부분 기술적 반등력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33만 원 이상에서는 매도 관점으로 슬슬 정리해 가시고 다른 더 좋은 종목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불과 금요일 시장이 그렇게 출렁거릴 때도 이 종목으로 수익을 보고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희망을 갖고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루머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은 함부로 예측할 수 없다라는 부분에서 조금 더 하락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바이오 섹터에서 오늘 또 다른 이슈, 빅 이슈가 한 가지가 있었죠.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에피스홀딩스 동반 약세로 거래를 마쳤는데 증권가 목표치가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209만 원까지 제시가 됐습니다. 저희 헌터님 어떻게 보실까요? 예, 일단은 지금 현재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뭐 100조 원 정도 수준이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네.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00조 원 정도까지 가려면 이제 200만 원 찍긴 하겠죠. 그래서 200만 원 뭐 갈 수는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도 조금 이제 많이 상승이 나오면서 약간 도직격 캔들을 만들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대로 한마디로 강력하게 지금 수급이 붙은 상황인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막 음봉으로 떨어지기보다는 조금 더 추가 상승력을 만들어낼 것 같아요. 하지만 이미 상승력이 조금 많이 나온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200만 원 이상에서는 이제 슬슬 분할 매도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또 이제 삼성 에피스홀딩스 네. 이제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두 종목을 합치면 벌써 이제 시가총액이 100조 원을 지금 거의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이거 차트를 보려 했는데 또 컴퓨터가 말을 안 듣네요. 그래서 이렇게 두 종목을 지금 거의 한 종목이 에피스홀딩스 같은 경우 한 10조 원 정도 수준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벌써 82조 정도 수준으로 지금 시가총액을 형성했기 때문에 두 종목 합치면은 거의 얼추 이제 100조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올라가면은 얼마나 올라가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이제 거의 자산 가치 정도 수준은 다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좀 올라가면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슬슬 분할로 좀 정리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전반적인 입장까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참고가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시장이 혼란스러울 때 궁금하신 부분들 많으실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교육방 안내 한 번 더 도와드릴 텐데요.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를 갖다 대시면 링크를 타고 접속하실 수가 있습니다. 교육방 안에서 시장 전략 챙겨가시고 추천 종목도 흡수하셨으면 좋겠고요. 고민 해결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02-2128-8566번 열어두도록 하겠고 유튜브 채팅창에도 많은 종목 상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화 상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NC소프트 샀는데요. 네. 평단가랑 비중 한번 알려주시죠. 30만 원, 32만 원대 샀어요. 31만 원대에 사셨고 비중은 몇 퍼센트 들고 계실까요? 30%요. 30%요.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그러면 NC를 사신 지 좀 오래되셨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많이 궁금하실 게 지금 올라오는 듯한 차트인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갈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 추가 질문도 혹시 있으실까요? 어디까지 이번에 갈 수 있는지. 네, 목표가만 그럼 먼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NC소프트 첫 번째 종목 상담으로 전화를 이렇게 주셨는데요. 31만 원 이 평단가 그리고 비중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꽤 오랜 기간 동안 보유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들고 가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아이온2가 이제 상용화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 정도까지 봐야 아이온2가 조금 어느 정도 성공을 하는지 마는지 네. 이제 그게 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내년 정도까지는 좀 끌고 가셔야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손실권이 아니셨으면 단기적으로 좀 반등이 나왔을 때 한 21만 원 정도 자리에서 터세요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렸을 텐데 이미 지금 많은 포지션에 31만 원 정도 자리에서 큰 손실권으로 지금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전략은 드릴 수 없을 것 같고 이 상태로 조금 이제 장기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년 정도 시세까지. 그래서 내년 정도 시세까지 만약에 이제 잘 노려 보신다면 포지션이 좀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온2가 만약에 이제 잘 성공적으로 안착이 되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신작 게임까지도 만약에 내년에 이제 지속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최소한 한 34만 원 정도 수준까지 비율 반등이 나타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정도 자리가 지난 2022년 9월에 저점을 찍었던 자리인데 아직까지 이 자리 구간까지 기술적 반등력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어떠한 이런 좋은 어떠한 호실적과 그리고 어떤 그런 이번에 새롭게 출시되는 어떤 게임들이 성공적으로 안착이 된다면 34만 원 정도 자리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긴 호흡을 가지고 내년 정도까지 한번 끌고 가시면서 34만 원 정도 선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님 최근에 아이온2 신작이 이렇게 출시가 됐기 때문에 이게 실적으로 반영되는 건 내년 상반기다라는 점 이야기해 주시면서 목표가 34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그럼 이번에 반등이 나오면 얼마까지나 나올 것 같아요? 상반기에 34만 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조금 더 길게 보유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 해주시네요. 예,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전화 상담 NC소프트 체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모든 고민 해결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를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가 뜰 겁니다. 그 링크를 타고 교육방으로 접속해 주셔서 시장 전략 추천 종목 챙겨가 보셨으면 좋겠고 종목 상담,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고민되는 내용까지 남겨주시거나 신규 매수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팅창 열어두고 있고요. 02-2128-8566번 전화 상담도 활짝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민 상담 한번 가볼게요. 유튜브에서 손호님께서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KMW 16,800원에 9%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그냥 보유를 해서 매수가까지 들고 가야 되는 건지 이 종목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추가 매수 여력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예, 다 좋은데 이 KMW가 적자란 게 조금 이제 걸리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제 현금성 자산이 좀 어느 정도 좀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 적자 기조로 조금 이제 버틸 수는 있을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좀 상승력이 잘 나왔어요.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연의 순자산 가치 1,190억 대비 시가총액 5,700억 정도 수준으로 고평가에 지금 위치돼 있어요. 적자 회사가 이 정도 올라왔으면 잘 올라온 거죠. 그래서 시세가 무너지는 걸 억지로 버티면 안 돼요. 그리고 추가 매수를 하더라도 중요 가격 라인이 이탈이 되면 그냥 버리셔야 돼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시세가 조금 잘 유지가 되려면 오늘 저점으로 지지받은 이 13,900원 라인이 강하게 지지를 받아줘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서 이 라인이 깨져버리면은 이대로 이제 뭐 12,800원 정도까지 밀려버리면 이미 이제 지난 이제 급등이 나오기 전 10월 말 정도 수준까지 밀려버리고 여기까지 밀린다는 것은 시세가 빠르게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세력이 계속적으로 털면서 시세가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13,900원을 손절 라인 잡고 홀딩하시고 이탈되면 빠르게 빠져나오시는 것이 훨씬 더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서 반등력이 잘 나오게 된다면 저는 일단 1차적으로 좀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는 라인이 이 자리일 것 같아요. 한 대략 15,600원 정도, 15,500원에서 600원, 요 정도 선까지 기술적 반등력을 일단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등 시 15,600원 정도 선에서 일단 매도 관점이고 이대로 13,900원을 깨도 매도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짧게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는 약손절이 필요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적 부분에서 약간의 부담스러움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13,900원 이 손절 라인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짚어주셨고 기술적인 반등력은 아마 15,600원까지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으니까 평단가가 16,800원이라서 약간의 손실은 좀 감내할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진단 원하시는 분들 교육방으로 안내 한 번 더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를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가 뜹니다. 그 링크를 타고 교육방으로 접속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추천 종목도 받아보시고 시장 전략 챙겨가시면서 고민되는 부분들도 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02-2128-8566번 유튜브 채팅창도 늘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죠. 이번 종목은 저희 세 번째 종목으로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전화 들리실까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롯데 관광개발요. 롯데 관광개발 평단가랑 비중 한번 알려주시죠. 10%에 22,000원요. 22,000원에 10%. 시청자님 네. 혹시 매수 언제쯤 하셨을까요? 오래돼서 한 5년 됐어요. 아, 5년 되셨어요.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 종목이 오늘도 일단 23,000원까지는 갔는데 오래되셨다고 하니까 목표가 어느 정도인지 일단 이 주식 자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추가적인 질문까지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롯데관광개발 지금 이 매수가가 22,000원 최근 부분이랑 비슷해서 당연히 최근에 들어가셨겠지 했더니 5년 되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들고 가면 좋을까요? 자, 롯데관광개발은 이상하게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손실권으로 들어가는 거를 물려 들어가시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나마 이제 다행인 게 최근에는 지금 이 한일령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이 되면서, 특히 이제 한일령 때문에 이 롯데관광개발이 다시금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중국인 관광객들이 네. 다시 이제 우리나라로 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수급이 좀 아직까지는 무너지지 않고 잘 붙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동안 계속적으로 대규모 적자였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영업이익이 이제 흑자로 돌아서더니 올해 1분기, 2분기에는 영업이익이 조금 괜찮게 나오는 그런 상황을 지금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그동안 자본 총계가 계속 줄어들면서 굉장히 안 좋은 재무 구조를 지니고 있었는데, 이제 다시 자본 총계를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재무 구조가 살짝 지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참에 적당히 이제 수익권에서 이제 빠져나오시는 포지션을 좀 구축하시는 것이 좋아 보이는데, 다시 눌리면은 또 언제 올라올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21,300원을 제가 이제 손절 라인으로 일단 잡아 드릴게요. 이거 밀리는 거 방치하지 마시고요. 21,300원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이 상태로 이제 상승력이 나타나면서 이제 조금 더 올라가면은 신고가 행진이 좀 나오는 그런 상황이 이제 연출이 됩니다. 근데 신고가 행진도 많이 나올지 적게 나올지는 현재 시점에서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시장에 좀 많이 부각을 받고 있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그래도 과거에 많이 올라갔던 이제 주가에 좀 이력이 있어서 이 상태로 조금 더 부각받는다면 한 24,000원 정도에서 25,000원 정도 선까지는 기술적 반등력을 좀 줄 수 있는 여력이 좀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000원 정도 자리가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24,000원 정도 구간까지 한번 조금 더 상승력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래 보유하신 만큼 수익이 확실히 났으면 좋겠는데 단기적으로 반등 여력을 24,000원에서 25,000원으로 잡아주셨고요. 가장 중요한 건 손절 라인이 21,000원 부분이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추가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아니요, 됐어요. 네, 그러면 꼭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수익권으로 나오시기를 기도해볼게요. 21,000원에 24,000원.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롯데 관광개발 전화 상담 받아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궁금하신 종목이 있으시다면 지금 하단에 QR코드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카메라를 갖다 대시고 링크를 통해서 교육방으로 접속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트리거헌터님께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시장 상황에 대해서도 저희 빠르게 이렇게 종목 상담을 진행해 주고 계시니까 실시간 전략 그리고 추천 종목 한번 받아보시고 여러분들의 고민 종목까지 한번 다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2-2128-8566번 전화 상담도 열어두고 있고요. 유튜브 채팅창도 늘 열어두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번 종목은 저희 유튜브에 샛별과 초승달님이 옮겨주신 지금 성일 하이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3,000원에 20%. 와, 높네요. 목표가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왔는데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으로 사실 상장했을 때 엄청나게 인기 많았던 종목으로 기억을 하는데 언제 이렇게 밀렸나 싶기도 합니다. 2차전지 업황 부진 때문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네, 실적이 엄청 안 좋아졌네요. 네. 대규모 적자를 지금 계속 지속하고 있어서 지금 자산 가치가 계속적으로 좀 줄고 있는 그런 이제 측면이, 부채가 좀 증가되다 보니까 이 자본 총계까지도 지금 감소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외형적 확대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축소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측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빠져나오셔야 되는데 8만 원대, 네, 8만 원대, 네, 이게 좀
전략 잡기가 조금 이제 애매한 그런 가격대긴 한데 이걸 또 과감하게 제가 또 추가 매수해서 평단을 끌어내리라고 말을 할 수도 없는 게 현재 주가 위치가 그렇게 낮은 위치가 아니에요. 지금도 시가총액이 한 4,600억 정도 위치해 있는데 이 회사의 지금 지배자본 총계가 1,500억대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많이 이제 기술적으로 내려오기는 했지만 자산 가치 대비는 굉장히 좀 시총은 높은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걸 또 제가 추가 매수를 하라고도 못하겠고 일단 조금 이제 애매한 이제 그런 위치인데 일단 제가 손절 라인을 잡아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굳이 더 밀리는 걸 억지로 손실로 이제 끌고 가면서 물리면 더 힘들어질 것 같아서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적당한 선에서 좀 반등이 나오면 빠져나오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상황에서 일단 적당한 선에서 빠져나오려면 대략 한 33,000원짜리가 이탈되면 더 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33,000원 좀 손절 라인을 좀 밑에다 잡아드릴게요. 그래서 33,000원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만 홀딩 관점 좀 유지해 가시고 기술적 반등력도 지금 상황에서 많이 노려볼 수도 없어요. 그죠? 실적이 굉장히 지금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파동도 지금 상당히 많이 밀려서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기술적 반등력을 우리가 노려보려면 이 정도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잡아보면은 지금 이미 한번 찍었네. 49,000원 이번에. 그래서 다시 반등이 나오면 49,000원에서 61,000원 정도 사이권역에서 매도하시면서 빠져나오시는 것이 좀 현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3,000원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반등을 주면 49,000원부터는 분할 매도 그리고 이제 시세가 생각보다 좀 잘 나와 그럼 61,000원 정도 자리까지 바라보시면서 계속 매도 관점으로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크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을 때 수익을 좀 챙겨야 된다. 그러니까 손실이 좀 큰 상황이기 때문에 약손절로 어느 정도 만족을 해야 된다라는 아쉬운 상담 내용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잘 참고를 해보시면서 현명한 판단 내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모든 종목들에 대해서 종목 진단 받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를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를 타고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카메라 딱 갖다 대셨을 때 링크가 뜹니다. 그곳으로 접속해 주셔서 시장 전략, 추천 종목 챙겨가시고 종목 진단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02-2128-8566번 전화 상담 열어두고 있고요. 유튜브 채팅창에도 종목 진단 꾸준히 올려주고 계십니다. 다음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 종목은 탁구군님의 종목이고요. HJ중공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000원 10% 보유하고 계신데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라는 이야기 올려주셨습니다. 지금 뭐 조선 종목들도 마스가 때 다시금 좀 반등 나오나 했더니 좀 미끄러져 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추매를 통해서 마스가 여전히 기대감 갖고 보시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거 SJ중공업은 이미 좀 많이 올라가서 이게 좀 손실권으로 물려 들어가면 안 되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10월 27일 날 조금 반등이 나왔을 때라도 좀 정리를 하셨어야 되는데 이걸 너무 지금 억지로 끌고 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파동상으로 조금 보았을 때 그나마 지금 이 기준선과 20선 자리가 맞물리는 선에서 지금 잘 버티고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자리가 무너져 버리면 11,000원 정도, 한마디로 좀 주가가 좀 많이 빠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일정 부분은 존재해요. 많이 단기적으로 끌어올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2만 원 손절 라인 잡고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2만 원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반등을 주면 지금 상황에서는 많이 못 노려요. 그래서 대략 한 23,000원에서 25,000원 정도 사이에서 매도로 좀 빠져나오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수급도 조금 외국인이 조금 프로그램 매수려고 살짝 건들긴 한데 누적 포지션을 보면 죽었어요. 아무도 사지 않습니다. 왜 개인만 사지. 그래서 이 종목은 현재 시점에서는 좀 큰 시세를 줄 수 없기 때문에 2만 원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반등을 주면 24,000원에서 25,000원 사이에 매도로 접근을 하시고 2만 원 이탈돼도 매도로 자금을 회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쉬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2만 원 이탈 시에는 매도 의견 나왔으니까요. 손절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종목 진단을 받기 위해서 교육방 늘 열어두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를 딱 갖다 대시면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를 타고 접속해 주시면 되겠고요. 시장 전략 추천 종목 반드시 챙겨가 보시고 여러분들의 고민되는 부분까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상담과 함께 유튜브 채팅창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볼게요. 다음 종목은 전명수님의 종목 포스코 DX입니다. 24,300원 10% 내년까지 보고 있는데 내년 정도면 얼마까지 홀딩할까요? 라는 내용입니다. 이 종목 많이 내려갔는데 평단가가 괜찮으신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종목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네. 평단가가 얼마죠? 24,300원이요? 24,000원. 그나마 다행이네요. 네. 일단 그 2차전지 쪽은 이번에 그냥 많이 하락해서 기술적 반등력이 단기 수급이 몰리면서 좀 들어온 격이에요. 따지고 보면 ESS 이슈로 본격적인 상승력이 나타나려면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이 돼야 되고 다시 리튬 가격이 엄청나게 급등이 나와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 리튬 가격이 그렇게 급등이 나오는 상황은 아니고 또 실적도 큰 폭으로 개선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좀 안 좋을 경우에는 많이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도 조금 다시 상승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주가도 낮은 위치는 아니에요.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 이미 근데 이 배터리 쪽이 원체 고평가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려와도 저평가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술적으로 적당히 좀 빠져나오는 포지션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방송에서 많이 이제 언급을 하면서 32,000원이 저항 라인이라는 건 여러 번 언급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매도를 한번 하셨어야 되는 건데 타이밍을 지금 놓친 상황이기 때문에 또 다시 눌렸을 경우 저점을 한 번 더 확인을 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저점을 이제 확인을 해버리면은 지금 다음 이제 저점으로 지금 부딪히는 자리가 대략 한 요 정도 라인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조금 살짝 지지받는 21,000원 정도 라인. 그래서 21,000원 정도 라인에서 일단 한 번 정도 지지 여력을 좀 체크를 하시고 이 자리가 이탈되지 않아야 지금 현재 이 길게 이어져 온 바닥권의 횡보 국면이 깨지지가 않는 거예요. 추가 저점이 형성되지 않고. 그래서 이미 조금 이제 오래 들고 가신 것 같은데 21,000원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만 내년까지 한번 바라보시고 만약에 다시 한번 내년에 올라가면 또 부딪혀요. 어디에? 32,000원짜리에 또 부딪힙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매도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하시는데 혹여 그때 막 배터리 관련 섹터가 막 수급이 좀 붙으면서 실적도 괜찮게 나오면 어차피 이제 포스코 DX도 이제 포스코 그룹이 다 지금 배터리 쪽에 지금 열중을 하다 보니까 같이 올라가겠죠. 그렇게 되면 41,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기술적으로 여력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32,000원 정도 바라보시고 조금 더 잘 나오면 41,000원 정도 자리까지 순차적으로 바라보시는데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21,000원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만 아시겠죠? 그렇게 잘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손절 라인이 중요합니다. 21,000원 이탈되지 않는지 반드시 체크해 보시고 반등 여력은 4만 원대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손절 라인만 반드시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한번 다음 종목 가볼게요. 저희 G52JD님의 종목입니다. HMM 22,000원에 30% 고민되는 종목인데요. HMM입니다. 예전에는 흠슬라라고 했던 것 같은데 올해 초에 사놓고 수익을 보다가 안 팔았더니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30% 비중을 좀 보유하고 계신 것 같아서 많이 걱정되시는 모양인데요. 흠슬라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요새 이런 내용 싹 사라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바라보세요? 요즘 해운주들이 좀 힘을 발휘 못하죠. 네. 아무래도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갈등이 좀 고조가 돼야 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는데 미국이 일단 중국과의 갈등 고조를 그렇게 심각하게 이끌어 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물가 상승 때문에 이제 트럼프가 몸을 사리면서 중국과의 어떤 합의점을 찾으려고 굉장히 좀 조금 이제 심각해지려고 하면 이제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심각해지려고 하면 또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해서 이 HMM도 지금 쉽사리 가기가 조금 이제 어려운 그런 이제 국면에 이제 위치해 있고 투자 주체 수급을 보더라도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지속적으로 매도 관점을 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반등 여력도 그렇게 크게 노리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반등이 나와봤자 현재 시점에서는 한 19,000원에서 2만 원 정도 선밖에 못 노립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반등이 나오면 19,000원에서 2만 원 정도 선에서 일단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미 추세가 완전히 좀 무너진 그런 격이에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기술적으로 지금 지지받을 수 있는 라인은 18,000원 정도 라인이기 때문에 요 18,000원 한 200원, 100원 정도 라인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만 기술적 반등력을 한 19,000원, 2만 원 정도까지 바라보시고, 혹여 이 18,200원 정도 자리까지도 만약에 무너지는 흐름이 나오면 시세가 반등이 한참 후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굳이 물려 들어갈 필요가 없죠. 그때는 그냥 전량 매도로 아니면 비중을 좀 많이 축소하는 형식으로 끌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쉽게도 마지막 종목이 HMM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저희 트리거 헌터님께서 종목 진단 꼼꼼히 도와주신다고 하는데요. 방송 끝난 이후에도 종목 진단 그리고 시장 전략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딱 갖다 대셔서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전략, 추천 종목, 종목 상담까지 해당 공간 안에서 다 받고 있고요.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화 상담 창구 열어둘 테니까 02-2128-8566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추천 종목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야말로 답답한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 추천주 고르시기 힘드셨을 것 같은데 오늘의 추천주 첫 번째 어떤 종목일까요? 네, 반도체 관련 종목이죠. DIT라는 종목입니다. 이미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그때 이후로 좀 올라갔다가 이제 조금 다시 또 시장이 하락력과 맞물리면서 좀 밀렸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DIT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어닐링 장비를 SK 하이닉스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닐링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 메모리 반도체 웨이퍼 표면의 결함을 개선해서 수율을 향상시키는 장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더욱더 조금 이제 고도화될수록 수요가 더 많아지는 그런 장비 중에 하나이고, 또 이제 이 디램이 최근에 좀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면서 특히 이제 반도체 이제 용인 클러스터를 또 이제 구축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대표적인 좀 수혜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적도 상당히 좀 좋게 나오고 있어서 또 주가도 좀 많이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잡으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배당 관련 메리트도 좀 일정 부분 많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도 한 대략 한 2.7%, 8% 정도 지금 배당을 했고 주당 한 380원 정도 지금 줬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 잡으면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13,500원 이하로 접근을 하시고 목표가는 일단 짧게 14,800원 정도 제시해 드리는데, 이 14,800원 돌파되면 홀딩입니다. 왜냐하면 더 갑니다. 그래서 홀딩하시고, 그 다음에 손절은 12,000원 정도 제시해 드리는데 이 정도까지 분할로 순매수로 한번 접근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한 번 더 들고 오신 종목입니다. 그만큼 좋은 종목이고 눌렸을 때 사야 되는 종목, 목표가 14,800원 DIT 첫 번째 추천 종목이고요. 두 번째 종목은 블라인드 추천 종목입니다. 힌트만 빠르게 제시해 주시죠. 네, 그 인터페이스 보드, 특히 이제 이 반도체 어떤 테스트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부품을 만들고 있는 업체인데,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조금 호황가도를 달리면서 이 회사의 그런 이제 테스트 관련 부품이 많이 지금 납품이 되고 있고, 글로벌 기업한테도 많이 지금 납품이 되고 있어서 실적이 상당히 지금 좋아지고 있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가 전혀 부각을 받지 못한 데다가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수급이 잘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만 시장이 반등이 나와도 급반등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 중에 하나이고, 오늘도 한 대략 한 3% 정도 상승력이 지금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지금 접근을 하신다면 매우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내년 상반기에 만약에 이제 삼성전자의
그 관련 부품을 납품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데 그 수주 관련 이슈가 딱 나올 경우에 그때는 이제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잘 접근해서 내년 초까지 보신다면 매우 고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블라인드 추천주 같은 경우에는 정답 공개를 위해서 교육방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가 궁금하신 분들 QR코드 카메라 딱 갖다 대시고요. 링크 타고 교육방으로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추천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어지러운 시장 속에서 조언이 절실한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개 방송 준비하고 계신데요. 저희 무료 강연회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1월 29일 토요일 오후 1시, 이번 주네요. 이번 주 오후 1시에 주도주가 대공개된다고 합니다. 이제 내년도 준비를 하셔야 되고 연말 수익률 톡톡하게 챙기시기 위해서 이 강연회 끝까지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의도 4번 출구 앞에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기를 기다리고 계시니까 저희 교육방도 한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고 링크 타고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